단계 4 분석 모델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5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 중에 2절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중에 네 번째 단계를 서술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예제를 통해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의 분석 모델 개발 단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석 모델을 선택하는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모델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분석 모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특정한 분석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모델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분석 목표하고 우리가 앞에서 조사한 분석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 즉 제품 개발 실습 과제 예측에서는 분석 목표가 그 실습 과제 자료를 분석해서 그 실습 과제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데이터셋으로서 주로 숫자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하고 분석된 자료들, 수집한 자료들을 확인했을 때 이 제품 개발 실습까지 예측 분석의 분석 모델 종류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미리 정해져 있는 어떤 클래스, 종류로 현재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그러한 분석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도 우리가 하나하나의 제품 개발 과제 자료들을 분석해서 그 과제가 성공 혹은 실패라는 두 가지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 모델 종류 중에 분류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분류형 분석 모델을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분석 모델, 각각의 분석 모델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형 분석 모델 종류에 포함되는 분석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스라든가 신경망, 또 KNN, 또는 딥러닝 이런 것들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석 모델 중에 어떤 게 우리 지금 이 분석에 제품 개발 실습까지 예측 분석에 가장 적당할 것이냐는 우리가 그 모델들을 가지고 이미 확보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분석 모델을 선택해서 그것을 어떤 시험 또는 검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분석 모델을 선택하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모델 검증 방법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학습 데이터셋을 이용합니다. 원래 학습 데이터셋은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준비한 어떤 레코드 자료들인데 이것은 레이블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속성에 어떤 레이블 값이 대치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 모델 중에 가장 현재 분석하고 있는 대상에 적합한 분석 모델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분석 모델에 적용해 보고요. 선택한 여러 가지 분석 모델에 적용을 해 보고요. 그러면 이미 이 데이터셋은 학습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레이블 속성값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레이블 속성값, 알고 있는 레이블 속성값하고 이 분석 모델들에 적용했을 때 분석 모델이 예측한 레이블 값을 비교해 보면 이 분석 모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현재 데이터들을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검증과 평가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품 개발 실습 과제 성공 예측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분석 모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이제 래피드 마이너로 만든 평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래피드 마이너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도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는데요. 우리가 이 래피드 마이너는 이런 오퍼레이터, 지금 화면에 이제 박스 형태로 보이고 있는 직사경 형태로 보이고 있는 오퍼레이터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하나의 단위 처리, 다주 처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쭉 연결하면 오퍼레이터에서 입력이 들어오고 좌측이 입력이고 우측이 출력입니다. 그 입력과 출력을 쭉 연결하면 하나의 분석 과정이 된다. 분석 프로세스가 된다. 이게 이제 래피드 마이너의 그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검증과 평가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그림의 제일 좌측에 보면 리트리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학습 데이터셋을 읽어오는 그러한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가 실행이 되면 학습 데이터셋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준비한 우리가 73개의 그 과제에 대한 학습 데이터셋을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된 거 보면은 학습 데이터셋에서 나온 결과가 멀티플라이라는 어떤 오퍼레이터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멀티플라이라는 오퍼레이터는 이제 여러 개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그래서 현재는 이제 두 개로 복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두 개로 복사돼서 위하고 아래 두 개의 어떤 자료로 똑같은 복사된 자료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라이에 지금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방금 제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개로 나눌지 세 개로 나눌지 또는 뭐 다른 어떤 파라미터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그 래피드 마이너를 좀 더 자세히 배울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 개로 복사돼서 나눠진 자료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가 있는데요. 위쪽과 아래쪽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어떤 모델만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모델만 먼저 보면 위쪽에 가서 보면 거기 나이브 베이스라는 오퍼레이터가 보입니다. 즉 위에는 나이브 베이스 분석 모델을 사용한 예고요. 아래는 딥러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딥러닝을 분석 모델로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와가지고 멀티플라이 다음에 위쪽부터 한번 나이브 베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 다음에 디스크리타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즈는 앞에서 저희가 배운 것처럼 어떤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명목, 어떤 분류 체계로 바꿔주는 그러한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success라는 레이블 속성 값을 어떤 success하고 fail이라는 항목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split라는 게 나옵니다. split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검증에 필요한 오퍼레이터인데요. split는 그 학습 데이터 들어온 지금 복사된 학습 데이터셋을 7대3으로 나눕니다. 역시 7대3도 우리가 정의를 아래다 해줄 수 있는 거고요. 7대3으로 나눠서 7을 위쪽으로 보냅니다. 위쪽에 나이브 베이스라는 모델로 보내면 위쪽으로 나이브 베이스에 입력을 한다는 얘기는 나이브 베이스를 학습시킨다는 뜻이겠죠.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것은 쭉 진행이 돼서 apply 모델이라는 것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apply 모델은 위에 학습된 모델을 입력받고 또 한쪽으로는 스플리트 오퍼레이터에서 스플리트 돼서 시험용 데이터셋으로 내어준 그러한 시험용 데이터셋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즉 여기서 그 학습된 분석 모델에다가 스플리트된 3으로 7은 학습을 시키고 3으로 분류해서 시험 데이터셋으로 보낸 것을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플라이 모델에서 이제 학습된 분석 모델의 시험 데이터셋을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거기 보면 퍼포먼스 베이, 그러니까 퍼포먼스, 나이브 베이스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오퍼레이터가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린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거기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보면 이제 마지막에 아웃풋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랑 똑같이 아래에서도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단지 차이는 뭐냐면 딥러닝에 대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스플리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퍼포먼스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는 나이브 베이스, 아래는 딥러닝, 이 두 가지 분석 모델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를 나눠서 이렇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림으로 프로세스로 래피드 마이너 프로세스로 설명드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보면 이제 좌측에 리트리브 오퍼레이터에서 엑셀에서 입력한 73개의 학습 데이터셋을 이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두 개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두 셋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검증을 위해서 그 입력된 학습 데이터셋을 복사를 하게 됩니다. 두 개로. 그 다음에 복사된 데이터셋을 우리가 success하고 fail이라는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discretize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위해서 검증을 위해서 스플리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플리트 오퍼레이터에서 7대3 그래서 7은 분석 모델에 보내서 학습을 시킬 거고 3은 이제 어플라이 모델의 오퍼레이터에 보내서 우리가 평가 분석을 할 겁니다. 즉 시험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거죠. 이렇게 이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스플리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학습 데이터셋하고 시험 데이터셋으로 나눴고요. 학습 데이터셋은 나이브 베이스하고 딥러닝 분석 모델에 이제 입력이 돼서 그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그 학습된 결과가 출력으로 나와서 둘 다 딥러닝도 그렇고 나이브 베이스 출력으로 나와서 어플라이 모델이라는데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7대3으로 나눠서 3이 시험 데이터셋이 됐는데요. 시험 데이터셋은 우리가 시험 데이터셋이지만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레이블 속성 값, 진짜 우리가 참값을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 자료를 3을 나이브 베이스하고 딥러닝에 넣어서 그 결과랑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블 속성 값하고 비교를 해서 각각의 분석 모델들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두 분석 모델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퍼포먼스, 래피드 마이너의 퍼포먼스 오퍼레이터에 입력을 하면 퍼포먼스 오퍼레이터가 학습 데이터셋의 그 레이블 속성 값하고 시험 데이터셋에서 예측한 레이블 속성 값을 비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나이브 베이스의 것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딥러닝 것도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두 모델 중에 어떤 것이 이 분석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이브 베이스 분석 모델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퍼포먼스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하면 우리가 혼동 행렬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래피드 마이너에서는 혼동 행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퍼포먼스 벡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73개의 학습 데이터셋을 레코드를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그거에 이제 3이라는 것만큼을 시험 데이터셋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7대3에서 3만큼을 그래서 우리가 약 22개의 시험 데이터셋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2개를 적용해서 그 22개의 원래 알고 있는 원래 들어있던 레이블 속성 값하고 이 나이브 베이스가 예측한 그 값하고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표를 아래 그림의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줄을 보면 predict fa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모델이 fail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줄의 첫 번째 칸을 보시면 true fa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fail이었다. 그런데 이 분석 모델이 나이브 베이스 분석 모델이 fail이라고 예측했다. 그런 경우는 이제 0이죠. 22개 중에 0개였고요. 그 다음에 true success 그 옆으로 가고 옆에 칸을 가보면 진짜로는 이 성공이었는데 이 분석 모델이 fail이라고 예측을 한 경우죠. 그런 경우가 2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2개의 모델, 2개의 레코드를 원래 값은 그 레이블 속성 값은 true였는데 이 분석 모델이 fail이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 다음 줄로 내려가 봐서 이번에는 이제 success라고 예측한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 fail인데 success라고 예측한 경우가 한 건 있었습니다. 즉 이것도 잘못된 거죠. 원래는 fail인데 그거를 success라고 예측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로 가보면 true success인데 실제 성공이었는데 이것을 성공이라고 예측한 건 19개입니다. 그래서 총 22개 중에 이런 식으로 성공을 fail을 fail이라고 예측한 경우, 또 성공을 fail이라고 예측한 경우, 그 다음에 fail을 성공이라고 예측한 경우, fail을 성공을 성공이라고 예측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혼동행렬 또는 래피드 마이너의 퍼포먼스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과를 이 퍼포먼스 평가를 내리는데요. 이때 우리가 그냥 여기 전체적인 그 이 정확도는 86.36이라 나와 있는데 이런 전체적 정확도만 보고 분석 모델을 결정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요 매트릭스를 보고 또는 벡터를 보고 퍼포먼스 벡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fail을 하면 안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측을 하는데 fail은 꼭 잡아내야 되고 success를 fail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진짜 fail인 것은 꼭 fail이라고 잡아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fail을 진짜 fail로 잘 잡아내는, 그 대신 성공인데 fail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평가 지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내가 푸는 문제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요 매트릭스를 잘 사용해서 분석 모델이 어떤 게 더 적합한지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딥러닝의 분석 모델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그 앞에 나이브 베이스와 똑같은 퍼포먼스 벡터 혼동 행렬이 출력이 됐는데요. 실제 페일인 경우가 한 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험 데이터셋에. 그런데 이거를 한 번을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석세스인 경우가 21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예측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의 예측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딥러닝이 나이브 베이스보다는 좋은 분석 모델이다. 즉 이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분석에 대해서 딥러닝이 나이브 베이스보다 더 예측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검증을 할 때 스플리트 검증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스플리트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오퍼레이터를 사용했는데 스플리트 밸리데이션, 분리 검증은 어떤 학습 데이터셋이 주어지면 그걸 7대3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7은 학습으로 사용하고 3은 시험 데이터셋으로 사용해서 분석 모델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가 크로스 교차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은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학습 데이터셋을 n개의 어떤 집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n개의 집합으로 나눈 다음에 그 집합 중에 n-1개, n개씩으로 들어있는 집합을 나눴을 때 n-1개는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이제 시험 데이터셋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n번만큼 이렇게 바꿔가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 검증, 교차 검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횟수의 검증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날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래서 교차 검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이제 우리가 딥러닝에 관해서 교차 검증을 적용한 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자료를 리트리브 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타이즈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오퍼레이터에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그 오퍼레이터 안에 다른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또 중첩되어 있는 오퍼레이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일단 처음에 딥러닝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 모델을 가지고 어플라이 모델을 적용하고 퍼포먼스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이 그 딥러닝 자료에다가 여기다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시험 데이터셋을 적용하는데 위에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오퍼레이터 안에 있기 때문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정의한 예를 들어서 하나당 몇 개씩 우리가 속성을 정의해 넣을 거냐, 몇 개씩 레코드를 집어넣어서 셋을 만들 거냐 하는 것들만 정의해 놓으면 이 레프트 마이너가 자동으로 이런 크로스 검증을 교차 검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쉽게 교차 검증을 그 프로세스 교차 검증 과정을 정의하고 그것으로 교차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그 교차 검증 프로세스, 딥러닝에 대한 교차 검증 프로세스를 한 그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73개의 입력 데이터셋이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71개의 그 데이터를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많아졌죠. 그 스플리트 할 때보다. 그래서 이렇게 훨씬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면 더 많은 검증 횟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실제 페일 4개 중에 2개는 페일로 예측하였고요. 2개는 석세스로 잘못 예측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석세스 69개 중에 68개는 석세스로 예측했으나 1개는 페일로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중에 분석 모델 검증과 분석 모델 평가를 구별하시오 이렇게 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분석 모델 검증과 평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래피드 마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래피드 마이너의 오퍼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델 검증은 래피드 마이너 오퍼레이터에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스플릿 밸리데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플릿 밸리데이션이나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학습 데이터셋, 그러니까 레이블 속성값을 알고 있는 학습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것을 분석 모델이 예측하게 한 다음에 분석 모델이 예측한 값하고 그 원래 레이블 속성값에 있던 실제 값하고를 비교해서 분석 모델을 검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 모델 평가는 그러한 그 밸리데이션 검증 결과를 우리가 혼동 매트릭스 또는 뭐 래피드 마이너에서는 퍼포먼스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그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계산하고 그 정확도를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출력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델 검증과 모델 평가가 거의 이제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 밸리데이션 오퍼레이터가 쓰는 것이 이제 검증 부분, 그 다음에 퍼포먼스 오퍼레이터는 그 모델을 평가하는 부분에 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주제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우리가 제품 개발 실습 과제 평가 그 예에다가 분석 모델을 예 중에 분석 모델을 이제 선택하고 그 분석 모델을 구축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했던 것은 분석 목표와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 모델의 분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 이번 예에서는 그 어떤 지금 실행 중인 과제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는 그러한 분석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분류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류에 속한 어떤 분석 모델들 중에 어떤 것이 적합한 건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2개 모델을 잡아서 그 모델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과 평가를 했는데 이때 우리가 검증을 하는 방법 중에 스플리트라는 것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검증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을 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한
결과를 평가를 하는데 퍼포먼스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평가를 했고요. 이 퍼포먼스 오퍼레이터가 제공하는 퍼포먼스 벡터, 혼동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그 분석 모델의 특징과 장점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분석 모델을 선택해서 이제 분석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